그래서 이제 기경맥은 8가지가 총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는 강론의 의미로서 기경에서 뭐 기경은 8개입니다. 뒤에 쫙 붙여놨는데, 인맥, 동맥, 예, 그 다음에 양교맥, 음교맥, 양유맥, 음유맥, 충맥, 대맥, 이 8개거든요. 8개인데 이 중에서 인맥과 동맥은 정중앙을 음양으로 가지요. 음양으로 이렇게 그 정중앙을 관통합니다. 근데 이것은 혈자리가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12경맥에다가 인맥, 동맥을 합쳐서 14정경맥이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인맥과 동맥은요, 해당 장부는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중추신경계, 그리고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미주신경계, 자율신경계죠. 이렇게 해서요, 정확히 인맥과 동맥은요, 장부하고는 관계없이 이 기항의 부인 중추와 뇌와 연관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기경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경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그 기경에 흘러가는 유주선을 하게 되는데, 다 신경계와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12정경맥에서 할 때도,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12정경맥에서 넘쳐나는 것들을 일단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12정경에서 나온 거지, 이것이 먼저 되고 12정경이 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어쨌든 기경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떤 증상들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씩 경맥 하나씩 하면서 이제 차차 하게 되고요. 실제 이것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는 맥진 모르고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맥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여기 손목에 있는 우리가 촌구맥이라 그러죠. 촌구맥. 우리가 보통 맥 잡는 거, 이걸 촌구맥이라 그래요. 예. 이걸로 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목에 보면은 인영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혈자리가 있습니다. 조경맥 위경에. 여기가 뭐냐면은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가장 박동이 강한 곳이에요. 예, 여기요. 예, 여기서 맥을 짚는 것을 인영맥이라 그럽니다. 인영맥. 예, 그래서 인영맥과 촌구맥을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센냐에 따라서, 아, 이거는 양으로 사기가 들어갔구나, 음으로 들어갔구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기 정도에 따라서 양이면은 소양인지, 그 다음에 양명인지, 소양인지 태양인지 양명인지, 그걸 넘어가 버렸는지, 그 다음에 밑에 음이 강하면은요, 권음인지 소음인지 태음인지, 그 어느 쪽에 지금 사기가 막 넘치고 있는가, 예, 그걸 가려내고, 또 거기서도 막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사해라 그럽니다. 사해. 예, 그 이제 너무 이제 사기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요, 예전에 이게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뭐 현작 선생은 뭐 어느 동네에 가서 맥을 짚었는데 그 정도 되면 떠나버렸다, 못
고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썰이 그 책에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요 중병 있는 사람들은 이 인형맥과 총구맥에 어느 쪽이 높든 낮든 간에요 차이가 엄청나요. 여지없습니다. 혹시라도 암 환자들 한번 맥 짚어 보세요. 기본적으로 6배 7배 차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병자들은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5배 이상은 차이가 다 나요. 멀쩡하다고 보이죠. 근데 맥 짚어보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확 드러나겠죠. 어쨌든 이것이 뭐냐면은 상하잖아요. 양음이잖아요. 음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 좌측하고 우측하고 비교를 합니다. 좌우 비교를 해야지요. 왜? 좌우가 음양이잖아요. 그래서 좌우와 상하가 고르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화평지인이라 그럽니다. 예. 모든 게 균형이 잡히는 거죠. 동양철학이든 동양의학은 뭐예요? 균형과 조화예요. 예. 그래서 어느 쪽이 강하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사기가 지금은 정경맥에서 막 그냥 기경으로 넘쳐가지고 지금 기경에서는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뭘 해야 돼요? 빼내야죠. 빼내서 뭘 해야 돼요? 음양을 맞춰야 되잖아요. 동양의학은요 음양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 음양 맞추는 거예요. 태음습과 양명조도 태음습은 음이고 양명조는 양이에요. 소음군화와 짝인 태양한수는요 태양한수는 양이면서도 음이고요 소음군화는요 음이면서도 양인 거예요. 다 음양이에요. 음양. 예. 음양으로 맞추는 겁니다. 음양으로. 예. 정경맥에서는 육기적인 기운으로 음양을 맞추는 거고요. 기경에서는요. 넘친 사기를 빼는 걸로 음양을 맞추는 거고 모자라는 걸 보호하는 걸로 음양 맞추는 건 아닙니다. 넘치는 걸 빼는 겁니다. 기경은 넘치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많을 때. 예. 그래서 기경침법이라는 걸 쓰시는 분들 계시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경이라는 것은 어떠냐? 항상 그 기경에 예를 들어서 대맥이다. 그러면은 대맥이라는 경맥은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배꼽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요. 예, 몸통을 이렇게 몸통을 감싸요. 감싼데 그것은 정경맥에서 통혈이 돼요. 예, 정경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경맥에 족소양 담경에 임읍이라는 혈자리를 팍 찌르면은 바로 대맥하고 쫙 연결이 돼서 그 대맥에 있는 사기를 빼는 겁니다. 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양교맥이다. 그러면은 예, 족태양 방광경에 신맥이라는 혈자리로 통혈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방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또 음양으로 결합시키죠. 음양으로요. 예. 그렇게 나온 게 뭐예요? 기경침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심장이라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그 다음에 위장에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막 배에서 막 꿀꿀 소리 나고 장명이라 그러죠.
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막 그냥 사람이 답답하고 미치겠다. 그때 기경침법을 쓰는 사람들은요, 공손 놓고 내관 놓죠. 공손은 뭐로 통혈이 됩니까? 공손은 축맥으로 통혈이 되지요. 내관은요, 음유맥으로 그 통혈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는 것이 기경침법이죠. 그죠? 그 한 자리,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양교맥 같으면은 양교맥의 신맥 하나로도 그 자체에 사기를 뺄 수도 있고, 그죠? 이 뭐야, 양교맥과 뭐예요? 양유맥을 이어주는, 그죠? 통혈하는 방법으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어쨌든 간에 맥에 따라서 이거는 맥이 우선돼야 됩니다. 총구맥과 인형맥의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를 해서 정말 지금 사기가 양에서 어느 정도로 어떤 경맥 정도로 익출이 됐는 건지 그걸 찾아서 빼는 방법. 결국은 기경맥을 통해서, 기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 가장 기본인지도 몰라 이게. 그러니까 기경을 절대로요, 기경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정경맥에다가 뭐 수태현 폐경에 뭐 어떤 자리에 침을 놓으면은 천식에 좋고 어떻게 좋고 혈자리 하나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데 12정경으로서는 육기 기운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기경으로는요, 병의 원인이 되는 사기를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상하에 뭐예요? 밸런스를 맞추어서 정경맥이 자유롭게 경맥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경이 하는 겁니다. 예. 정경이 뭘 하려 그래도요, 이미 뭐예요? 쓰레기 창고는 꽉 차버렸다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 12정경맥에 이 경맥이 다른 경맥하고 소통이 되었는데 그것도 맥혀버렸다. 더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런 어떤 개념들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립이 돼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음교맥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기가 지나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맥에 침 놓으면은 어떤 게 좋아지고 하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냐, 맥만 정확히 짚어서 이거는 태양 쪽에 문제네, 양이 올라갔네, 그러면은 양교맥에다 침을 놓던가 양유맥에 침을 놓던가 하는데 다 놨대요. 예, 통혈에 양쪽에. 근데 이게 정말 맥 차이가 막 6배 7배씩 나잖아요. 예, 그때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뭐냐, 사관과 팔관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합곡과 태충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막 7배 6배 이상 넘어갈 때, 5배 이상 넘어가면 일단은 막 그냥 사기가 한도에 찬 거예요.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6배로 넘어갔다고 치면은 그때는 뭐예요? 족삼리하고 곡지를 쓰지요.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게 합곡 태충 4개잖아요. 양쪽에 2개, 2개에서 4개.
거기다가 족삼리하고 곡지를 합해서 뭐예요? 팔관이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팔관은 그 족삼리하고 곡지가 아니고 족삼리하고 소부예요. 소부. 예. 소부. 예. 그래서 사관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소부하고 족삼리를 쓸 때 요거는 6배일 때 쓰는 건데 이걸 배합에 쓰면 자동으로 해결돼 버립니다. 사실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경침법은 뭐예요?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 빼는 거지. 예. 근데 정말 제대로 할 때는 이 맥상에 따라서 그대로 쓰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냥 우리 고전에는 이제 뭐 옆구리 쪽에 목외자 쪽에 뭐가 온다 통증이 온다 그럴 때는 양교맥에 이제 그런 그죠 뭐예요 임업 놓고 외관 놓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관 놓고 공선 놓고 그죠 열결 조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실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맥이 돼야 돼요. 예, 그걸 통해서 어쨌든 몸 안에 들어온 사기를 빼서 음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맥 조절하는 거예요. 예, 맥 조절하는 건데 그래도 기경이라는 게 뭔지 그죠? 각 경맥별로 그러한 것들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